검찰이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늘 오후 재판에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게다가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냈다가 돌려받은 출연금 70억 원에 대해서도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총액은 기존 298억 원에서 최소 368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가 오늘 박 전 대통령 기소로 사실상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다음 달부터 시작될 재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법적 공방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4월 17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도 그 정점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기소와 함께 거의 반년 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호영 한겨레 20일 기자는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손수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종훈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을 지나면 입이 이만해 자꾸 나타나세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갖고. 그런가요? 네. 이렇게 하고. 기회를 많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안 줘도 막 얘기하세요. 하 기자님. 예. 오늘 다 기소했어요? 예. 오늘 4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고 기각됐기 때문에 예. 그거 좀 놔둬라 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도 있었는데 결국 기소를 했네요. 뭐 대선 정국과 관련된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이슈를 검찰이 계속 쥐고 있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손 변호사님,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요. 네. 저희가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라고 했던 거를 너무 좀 순진하고 안이하게 봤던 거 아닌가 하는 이 반성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 우병우 수석이 정말 막말로 김수남 총장한테 전화해서 형님, 내 국정농단 했는데 형님은 안 하셨죠? 혼자 죽을 수 없죠, 뭐 이런 이야기.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하죠. 네. 왜냐면 녹음될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리고 이영렬 중앙지검장한테, 본부장한테서 본부장님 저 국정농단 했습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 안 하셨죠? 절대 안 하셨죠? 제가 절대 안 했다고 증언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할까요? 일단 발부 여부는 법원에서 예.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넘길 수 있는 아주 네. 좋은 카드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근데 차 뛰고 포 뛰고. 일각에서 뭐 이런 의혹도 있는 거죠. 뭐 의혹 수준입니다만.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했지만 실제로 발부되지 않을 정도로 한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의혹은 있습니다. 기사도 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때보다 더 혐의 사실을 줄였다. 예. 이게 말이 되느냐? 또 보강해서 더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당연한 수사인데 오히려 특검에서 그 전에 했던 것보다 좀 더 이제 구속 사유를 줄였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예. 이게 봐주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그래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검찰을 이미 지금 떠난 몸이지만 이제 또 선후배 사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서로 간의 교섭, 서로 간의 뭐 연락 또는 서로 간의 일종의 거래라고 한다면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손수호 변호사님이 네. 이 자리에서 네. 검찰 수뇌부와 우병우 전 수석은 네.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래를 한 것이 분명하다. 딜이 있었다. 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죠. 네. 우병우나 네. 김수남, 이영렬 누가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유포에 의한 못하죠. 못하죠. 그럼 하세요 그렇게. 네.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의원님 하십시오. 전문가가 해야지. 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예. 명예훼손으로 고소 내지 고발을 당하면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걸 입증이라기보다는 예. 수사기관에서 이게 정말 그 진실된 이야기를 한 명예훼손인지 예. 아니면 허위 사실을 이제 이야기한 명예훼손인지까지도 가려내야만 어떤 범죄인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당사자들 불러야죠. 일단 고소인 고발인부터 먼저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예. 이제 뭐 고소 보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일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고소 내지 고발 당한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할 텐데 예. 제가 볼 때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이야기를 이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논란이 있는 그런 의혹이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뭐 고소하겠다라고는 하고서는 고소를 못하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우병우 건은 오히려 더 꼬이는 상황으로 간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번에 기소를 하지 않고 좀 더 추가 보강 수사를 하고 대선 2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 조금 더 수사를 해갖고 이후에 하는 것이 옳겠다 하게 되면 이게 무슨 그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둘러 한 듯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럴 생각이었으면 예. 지난번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아하. 그때 이른바 그 마사지를 안 했겠죠.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약간 그 그러니까 마사지 마사지를 한 거로 했다라는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나온 언론을 거예요? 통해서?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밖에 말씀 아이고, 못 드리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좀 현실을 하세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 그래서 못하겠는데요? 단정적으로 얘기 좀 하세요. 네. 어찌됐건.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보자면, 예. 오늘도 사실은 도둑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조금 전에 이제 이 수사 결과 발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하는 자료를 언론 기자들에게 배포한 건 맞으나, 예. 공식 그 수사 결과 발표, 그 회견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답을 하고 기자들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거북한 질문이 나올 게 뻔하니까 그걸 생략해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는 수사 결과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겠느냐 하는 거죠. 본인들은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오늘 대선 선거운동 공식 시작했으니 영향 괜히 주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엉뚱한 이런 걸로 이제 화제가 되는 것보다는 뭐 예.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뭐 나름의 어떤 명분을 이제 고려는 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 사건을 그렇지 예.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수사 대한 결과 발표도 없이. 예, 그런 거를 뭐 문답도 없이 예. 이거 뭐 그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식으로 일사천리로 그냥 후싹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약간 좀 의구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예. 그리고 최근에 검찰 쪽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조금 전에 보강 수사 말씀하셨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꼭 뭐 이게 대선하고 직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몰라도. 예. 그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로 보강 수사해서 영장 재청구하고 하자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도 특히 젊은 검사들 중심으로서 꽤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뭐 일부 검사들은 이제 그런 의견 표명을 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것조차 사실은 다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그냥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로 봐서 그러니까 뭐 이 검찰 수뇌부의 의지는 굉장히 분명해 보인다. 예. 이 틈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끼워 넣기로 해서 싹 넘어가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액수도 일부러 조금 늘렸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뇌물 액수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그렇죠. 뇌물 액수를 확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소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를 딱 갖게 되잖아요. 거기에 담긴 꼼수도 좀 있으면 이제 손소 변호사님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넘어가기 전에 일단 우병우 꼭지 따고 넘어가야죠. 예, 네. 그냥 못 가잖아요 우리가. 네네. 자 그럼 여기서 기소를 했어요. 네. 앞으로 방식이 예를 들어서 이 기소한 것 중에 세월호 수사에 대해서 외압 가한 거 분명한 거 아닙니까? 특검도 분명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거 뺐어요. 네. 그냥 개인 비리 정강. 그렇죠. 처갓집 정강 문제 뺐어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는데 혐의가 없습니다라고 해갖고 불기소 처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잖아요. 추가 조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죠. 향후에 5월 9일 이후에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가 네. 그 정부 하에서의 검찰이 이 부분을 재수사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맞을지. 특검법 통과시키려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검법은 법률입니다. 예. 법률안을 이제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통과시키려면은 국회에서 하는 거죠. 정부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도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이 있고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있을 때 예. 그때 그 탄핵안도 이제 통과됐습니다만 그때랑 또 지금 상황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특검법이 통과될지는 굉장히 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검법에 의한 것보다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되 새 정권에서 이제 그 새로이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 아닌 검사들. 면모를 일신한 검찰이 아하. 새롭게 수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 김순환 검찰총장 임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물론 정권이 바뀌면은 이제 용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그 구속했잖아요.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도록 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까요. 예. 그 당시만 해도 구속된 후에 그동안의 전례를 볼 때 자신의 임명자를 얘를 구속시키게 만들었으니까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옷을 벗는 게 맞죠.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굳이 임기를 지켰다라고 한 것이 우병우 전 수석 사건을 끝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일으켰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정황이 일부 있고요.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 조직을 지키는 게 더 우선이라고 판단한다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총장 임기는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특검법으로 가야 된다. 근데 특검법은 말 그대로 지금 두 가지죠. 특검법이. 첫 예. 번째가 이번 최순실 특검법처럼 개별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예. 아니면 지금 이제 상설 특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설 특검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상설 특검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국회에서 이제 그 의결하면은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특별보고사가 수사하고 또는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인정하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라고 해도 가능하거든요. 야, 그럼 뭐 길은 다양하네요. 네, 그래서 차고도 넘쳤네요. 만약에 새 정권이 들어서고 예. 누가 당선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예. 거기서 임명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도 가능하죠. 예. 저는 특검 말고는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상설 특검은 이 두 가지 종류가 네. 있다고 가정하고.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재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검찰 수뇌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농단에 개입된 부분을 밝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 그러니까 뭐 1000회 넘게 통화한 국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지금 뭐 김수남 총장을 비롯해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다 통화한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네. 특검에서 밝혀낸. 근데 그거 조사 안 했잖아요. 그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결과가 나와야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저는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러니까 새로 뭐 법무장관이 뭐 임명이 되고 새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검찰의 모든 우병우 라인을 정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상당수 우병우 라인이 존속하는 상태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맡겨도 역시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 조직이 살아나야 된라고 하는 그 명분 하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어찌됐건 검찰 지금 현재 수뇌부가 본인들의 다 선배잖아요. 예. 이게 또 뭐 검찰 법조계 내에 또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제대로 이 수사를 못 한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말고도 그러니까 이 최순실하고의 관계 부분도 좀 더 명쾌하게 밝혀야 되잖아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의 그렇죠. 관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려면 특검으로 가야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정말 제2의 박영수 예. 급 특검을 좀 만들지 않으면 이 부분을 명쾌하게 좀. 박영수 특검으로 가면 되지 왜 꼭 제2를 꼭 찾아요? 박영수 특검을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죠. 이번에 너무 좀 소진하신 거 아니세요?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쉬고 있을 거 아니에요. 회복해서. 예. 그건 뭐 가능하죠. 본인 박영수 특검에게는 대단히 죄송하나 예. 체력이 허락하신다면 예. 다시 맡기면 되죠 뭐. 사실 박영수 특별검사께서 현재도 특별검사예요. 그렇죠. 네, 그 그렇죠. 공소 유지가 네. 되고 있으니까. 네, 특별검사 법에 따르면 이제 재판이 다 끝나야 됩니다. 아하.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특별검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상설특검. 그 특별검사로 다시 이제 중복해서 임명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설특검 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예. 2조에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등 이렇게 돼 있으면서 첫 번째 1호에 국회가 의결한 사건은 특별검사가 수사한다. 또 두 번째 2호가 법무부 장관이 예.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을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특별검사가 수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항에 법무부 장관은 이제 그때 검찰총장의 의견은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 검찰총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고 검찰총장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신분인데요. 뭐 어쨌든 검찰총장이 반대한다 한들 예.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면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법 이름이 뭐예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검법이죠. 예, 상설특검법. 이걸 뭐 예. 상설특검법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죠. 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그러네요. 그럼 원포인트 주제에 대한 하나의 사안에 대한 원포인트 특검이 아니고 상설특검으로 가동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근데 상설특검법이라고 하지만 이게 모든 걸 다 수사하는 건 아니고 예. 어떤 특정한 사건을 수사하는 걸로 이제 한정되어 법무장관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렇게 하면 되죠. 네네. 우병우 및 우병우 그리고 우병우와 검찰 수뇌부 간의 부정한 커넥션. 가능하죠. 그렇게. 그럼요. 딱 제목 나오잖아요. 네.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예. 좀 가능성이 달라지긴 할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가 집권하면 안 되겠죠. 그 의원님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여러 가지로. 네. 저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친해요. 그래요? 그럼요. 지지하십니까? 누구요? 그분을? 제가 그렇게 보여요? 아니요. 전 투표권이 없어요. 자, 하 기자님, 그런데, 자, 이제 여기 재벌들도 지금 줄줄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재용 회장도 구속이 됐는데, 신동빈 회장, 그 다음에, 롯데, SK 이렇게 SK. 줄줄이 나왔어요? 예.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냥 진짜 그 기소를 한 거예요? 아니면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는 척 했던 거예요? 일단 뇌물 공여인데.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뇌물 이제 공여했던 이재용 회장 구속시키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한 거죠. 그렇죠. 실제로 롯데하고 SK가 얼마만큼 어느 정도 더 예. 거래가 오갔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예. 사실은 롯데하고 SK가 드러난 것은요.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재확인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딱 그 정도 수준까지입니다. 그래서 보도를 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재벌만큼은 특히 SK나 롯데만큼은 좀 석연치 않지 않나라고 좀 생각은 하고요. 예. 또 특히나 그 롯데와 관련된 SK인가요? SK와 예. 관련된 부분은 돈을 다시 돌려주잖아요. 예. 예, 돈을 다시 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병우 전 수석이 또 걸려 있거든요. 아니, 롯데가 돈을 그렇죠, 돌려주죠. 롯데죠. 70억 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특히나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SK는 80억을 내라 그러니까 좀 깎아갖고. 그렇죠. 좀 할인해줘라. 해서 예. 30억만 내고. 예. 롯데는 70억을 받았다가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날인가 전날에, 전날 예. 70억을 돌려주고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정말 상징적으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 그렇게 구속 기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조금 더 진도가 나갈 수 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의심을 하는 거죠. 예. 손소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여기 검찰에서 살짝 또 꼼수를 보인 게, 네. 자, 특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433억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특수본 검찰에서는, 실제로 비덱스포스에 넘어간 돈 70억, 78억인가? 이거 78억. 78억. 이것까지만 봐서 298억으로 받거든요, 뇌물 수수를. 근데 이번에 넘기면서, 나름대로 뻥카를 엄청 날렸어요. 무슨 롯데로 뭐 90억, 그 SK로 얼마, CJ로 얼마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그러면서 박근혜 뇌물 수수액은 또 밝히질 않았어요. 이거 보여주기식 기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사실 뇌물 액수가 298억이 되든, 네. 433억이 되든, 600억이 되든, 형량에는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차이 있죠. 차이 있어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무기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래요? 실제로 물론 그 법정형은 1년, 10년서부터 30년. 일단 법정형 1억 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되겠죠. 예.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실제로 뇌물을 수수한 게 얼마이고 또 요구한 게 얼마인지 이런 걸 다 뭐 수수한 거나 요구한 거나 약속한 걸 다 합해가지고 수로액으로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액수가 크면 클수록 형량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사실상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이제 뭐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뇌물 액수, 수뢰액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점은 이거예요. 네. 298억이나 네네. 이미 그 1억이 넘어가게 되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네네.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무기징역이 아닌 네. 유기징역의 최고형은 10년서부터 30년까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중처벌되면 45년. 그러니까 45년을 때리느니 무기징역이 때리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법조계의 이론, 그 법조계 뭐 주장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298억, 그러니까 최하한선을 298억으로 보는데, 네. 298억이면 법정 최고형이 나올 수 있는 액수지 않냐 이런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나라 헌정사상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처음 가보는 길이죠. 그러니까 298억으로 가나 433억으로 네. 가나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하지만 그 범죄의 죄질이 다르고 또 이제 그만큼 뭐 몇백억을 더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비난 가능성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예.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뇌물은 몰수당해요. 네, 몰수. 그렇다면 몰수되는 그런 액수도 큰 차이가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산이 없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들어간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아니 뭐 그래도 일단 예. 뇌물은 요구만 해도 소액이기 때문에 예. 다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벌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가법에 따르면 뇌물죄를 가중 처벌하게 되는데요. 이제 특가법 2조 2항에 이런 규정도 있어요. 뇌물을 이제 받거나 아니면은 제3자 뇌물 수수 요구 등등의 그런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에 대한 형의 수뢰액의 2배 이상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벌금도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뢰액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예. 이 벌금을 못 내잖아요. 또 환영 유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징역형과 별개로 또 이제 그 최장 기간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제 노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도 없고 끝까지 부인하고 끝까지 다퉈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유죄로 인정된다면 엄청난 징역도 그렇고 벌금도 그렇고 몰수도 그렇고 엄청난 그런 그 영향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뇌물 금액을 이번에 이제 좀 높였잖아요. 예. 거기에도 좀 약간의 마사지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정훈 평론가님이 앞으로 이게 마사지 전문가게. 뭐, 네. 좀 그러네요. 하여튼, 어찌됐건. 예. 근데 그 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뇌물 액수가 증가된 부분이 롯데하고 SK 예. 쪽에 주로 이제 플러스가 그렇죠. 된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불기소, 그 다음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기소. 이렇게 했어요. 예. 자, 이렇게 가면 제가 보기에는 결국 법정 가면 이게 재판 과정에서 이게 혐의 좀 입증이 좀 어렵다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액수를 그만큼 늘려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게 좀 꼼수를 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약간 마사지가 들어간 증액이라는 거죠. 마사지는 딱 이해는 안 되는데 꼼수는 확 이해가 되는데. 예. 어찌됐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그런데 반면에 액수가 500 몇십억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야. 그래. 검찰이 제대로 했네. 네, 검찰이 이번에 특수본에서 뭐 별로 한 게 없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뭘 제대로 했네라는 이미지는 팍 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한다. 그리고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보강 수사 없는 기소하고 좀 연관된 돼서 금액을 하루 이틀 사이에 약간 이렇게 좀 늘린 게 아닐까라고 하는 심지어 그런 의구심까지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네. SK가 이번에 아주 강도 높게 조사를 받았거든요. 2기 특수본에 와갖고. 근데 강도 높게 조사받는데 최태원 회장이 나오면서 무척 강도 높게 10몇 시간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미소를 싹 짓는 것 같고 언론에서 한참 동안 저게 모든 걸 체면한 표정이냐 아니면 뭔가 함의가 있냐. 결국은 그 미소의 의미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불기소로 예.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 불기소를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납득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불기소 됐는데 그 금액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는 또 포함을 시켰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법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잘 안 가잖아요. 이종훈 평론가님이요. 네. 지금 대선 후보한테 1억 5천 뇌물 주잖아요. 즉시 구속이에요. 당연하죠. 예. 네. 근데 어떻게 90억을 줬는데 구속을 안 시키죠? 그러니까 1억 5천이 뭡니까? 제가 한 150만 원 내지 한 1,500만 원만 이렇게 줘도, 예. 불법으로 줘도 이거 당장. 그 정도는 3천만 원 미만은 조금 이제 구속은 그렇고 뭐 좀 하여튼. 쓰는 게 좀 더 쓰세요. 1억 5천. 여기 손수호 변호사잖아요. 손수호 변호사께서 1억 한 100만 원만 주잖아요. 이건 어디서 달나라에 있어도 달나라까지 가서 잡아갖고 구속시킵니다. 문부시고. 예, 문부시고. 아니 90억 70억이 넘어가는데 구속을 안 시켜? 이게 국민 법감정에 맞는 겁니까? 법감정은 사실은 그 의원님하고 지금 예. 평론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예. 이게 검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게 검찰 논리가 틀리진 않았어요.
어허.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돈이 건네진 게 없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그 출연한 금액은 있어요. 예. 그거와 별개로 80억 원을 달라고 요구받았다. SK가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80억 원을 추가로 달라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또 너무 큽니다. 좀 깎아주세요. 라고 30억까지 낮췄습니다. 예. 그런데 30억 낮춘 다음에 실제로 30억이 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주장은 이겁니다. 자, SK가 왜 불기소냐라고 한다면 이 80억 가지고 논의하고 30억 가지고 또 이제 논의하고 이런 게 SK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없었다. 그렇다면 최태원 회장이 잘못한 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그 벌하지 않은 겁니다. 예. 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받은 건 없어요. 예. 80억이든 깎은 30억이든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법조항을 쭉 보면은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뇌물을 받은 경우 또는 예. 뇌물을 달라고 요구한 경우, 약속한 경우. 이런 경우가 다 이제 뇌물죄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입니다. 예. 따라서 달라고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깎았지만 80억을 달라고 요구했으니까 뇌물로 이거는 제3자 뇌물 죄가 된다라고 본 것이죠. 법리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지금 말씀을 하다가 제가 또 숨어있는 기가 막힌 꼼수를 찾아냈는데요. 삼성은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넣은 돈까지도 뇌물죄로 안 구성을 그래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예, 했어요.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안 물어봐도 되겠어요? 예, 이번에 이제 예. 재단 출연금 부분은 손을 안댄 거예요. 나머지 기업들은 하나도 처벌 안 하고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삼성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게 얘기 이제-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 딱 재단 얘기를 하시길래.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또 다른 꼼수 아니냐, 내지는 예. 또 다른 마사지 아니냐. 삼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미리 자락을 깔아놓은 거죠. 네, 이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삼성 이전에 그러니까 나머지 기업들도 출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전혀 수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 특수본에서 아예 손을 안 댔단 말이에요. SK 뭐 이쪽 뭐 하고 나머지 재단,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조사를 안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거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놓고 이렇게 거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른 개별 기업들도 걸려 있는 사안이 뭐가 있는지 사실은 그거 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갔다. 예. 물론 이제 이번에 수사 기간을 짧게 해서 어찌됐건 뭐 대선 전에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하더라도 박영수 특검의 1개월과 이기 특수본의 1개월은 질적인 측면에서 비교하자면 10분의 1? 그 정도밖에 예. 그러니까 성과를 못 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조금만 보충하고 싶은데요. 예. 실제로 지금 두 분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오, 그래요? 또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최순실 씨 재판이 있었는데요. 최순실 씨가 이런 얘기를 직접 했어요. 예. 아니 강요면 강요고 예. 뇌물이면 뇌물이지. 교통정리 해줘라. 네, 어떻게 강요이면서 뇌물이냐? 이게 말이 되냐? 어허.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검찰의 그런 수사 결과, 이 보도자료에 보더라도,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경련 소속의 18개 그룹으로부터 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 보금했다. 이거는 일단 강요네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죄다. 예. 라고 했고요. 예. 그런데 그 중에 또 일부분은 또 뇌물로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허. 이게 잘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전체는 다 강요고요. 강요를 해서 돈을 이제 받아낸 거고, 강제모금 한 거고, 그 중에 일부는 강요이면서도 뇌물이다라고 본 건데요. 예. 이게 특검팀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논리를 구성했고, 이번에 검찰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논의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내부적으로 이제 경론이 벌어졌고, 이견도 있지만, 일단 강요이면서도 동시에 뇌물일 수 있다는 그런 법리 구성을 했고, 이 부분은 일단 기소를 한 다음에 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다 뇌물 아니라고 판단력도 있어요.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어쨌든 근데 공소장 좀 정리를 해라. 법원에서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공소유지를 강요를 할 것이냐, 뇌물을 할 것이냐. 네. 만약에 법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검사한테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검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일단 시작도 제대로 하기 전에 벌써 논리가 무너지고 마는 거죠. 예, 스스로 무너지고 싶은 심정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검찰과 그다음에 특검이
두 팀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교통정리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마지막에 뭐라고 요구했냐면 특검이 기소한 건 예를 들어 최순실은 검찰에서는 강요로 기소했고 특검에서는 뇌물죄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좀 모아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었는데 네. 아직 정리 안 됐잖아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물론 기소를 하면 바로 재판 예.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게 되겠죠. 정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 한 언론사의 특종에 영장실질심사 마지막에 본인이 직접 원고를 써와서 5분 동안 읽고 마지막에 예. 감정에 복받쳐서 목소리가 떨리면서 울먹였다. 예. 라고 하는 게 잘 이렇게 믿을 만한 언론사는 아니기 때문에 예.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좀 그럴듯해 보여요. 내용이 다 나온 거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정치 입문할 때부터 나라 생각만 해왔다. 예. 뭐 이런 이야기 있고요. 그리고 평소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를 또 언급합니다. 예. 아버지 이야기 언급하고 비서진의 이야기도 좀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형제자매도 청와대에 들이지 않고 일만 했는데 예.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예. 것으로 이제 최후 진술을 마무리하죠. 그리고 본인이 저 내용을 써와서 5분 동안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5분이면 저분이 쓸 수 있는 맥시멈 아닌가요? 최선을 다했다고 봐야죠. 최선을 다했다고 예. 봐야죠. 최선을 다하는 자세에 박수 보내고 싶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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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뭐 박수를 보냈어요?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우리 이정 평론가님 말할 게 많았고 내가 아까 입이 많이 좀 껐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인식이 딱 드러나는 대목이 예.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 그렇죠. 바로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숨을 지켜서 예. 그러니까 목숨으로 지킨 나라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예. 아니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 한국전에 참전한 거 맞는 얘기고 다 맞는 얘기지만 한국전에 참전한 분이 어디 한두 분입니까? 그러니까 온 국민이 사실은 피와 땀으로 일궈온 나라죠.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것이 이번에도 아주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예. 아무리 5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뭐 자신의 인생 또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했다 하더라도 요약하면 이겁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설마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어. 믿어주세요. 증거를 대야죠 그러면. 영장실질심사인데. 그러니까요. 예. 전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고 아마 앞으로 재판이 열리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제가 설마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살아온 걸 보십시오. 저는 그런 예. 사람이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라고 이제 하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검사가 증거를 제출할 테고요. 법원에서는 그런 증거에 대해서 확인할 거예요. 이런 거 아니야.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정호성 녹취록. 그다음 안종범 수첩. 네. 그럼 안종범 수첩, 안종범 전 수석은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놨었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이 무슨 얘기냐? 내가 갖고 있는 수첩은 이 내용이 없었다면서 비교하면서 안종범은 결국 자기 생각을 썼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면서 탄핵해야 되잖아요. 그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수첩을 얻다가 없애버렸으니까. 네, 그리고 또한 그동안 그 피의자 신문 받으면서 예. 검찰 조사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있는 건 난 모르겠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거를 적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이야기냐? 예. 이거는 판사님들이 다른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과연 이게 믿을 만한 이야기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할 만한 정황이 많습니다. 특히나 증거들도 많고 또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도 했고 또 조사 과정에서 진술도 했습니다. 이런 예. 것들이 다 증거로 지금 제출이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아마 증거 동의를 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러한 그 진술 등에 대해서 진술서나 뭐 조서 등에 대해서 예. 그러면은 그 말을 한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불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 증인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드러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이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나마 진술도 이제는 앞으로 못 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재판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 이제 기소되지 않습니까? 예. 곧바로 아마 병보석 신청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입원하겠죠. 이미 조중동에서 위장병이 심하다라고 하는 그렇죠. 얘기를 밑자를 깔아줬죠. 예, 벌써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제 이 법정에도 뭐 안 나올 거의 거다? 지금 뭐 휠체어 타고 예.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뭐 거의 무관하는 아무 말 하지 않는 이런 정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속도 있고 뭐 구속집행정지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형집행정지. 아니, 형은 확정돼야 되는 거니까 아니고요. 그렇죠. 네. 구속집행정지.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만 예. 과연 그게 국민의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 민심이 네.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단계로 와 있기 그리고 때문에. 이제 위장병이 물론 뭐 개인은 굉장히 본인은 예. 괴롭겠습니다만 위장병이 있다고 해서 재판 좀 연기하고 또 병원 입원하고 할 수는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오늘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최종 수사 발표를 하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수상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도 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을 했지만 여전히 빠져나올 구석은 많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롯데, SK 거액의 뇌물을 공유했다고 했지만 역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쪽 저쪽에 다양한 꼼수가 보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촛불을 들었던 국민은 그 이전의 국민과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사건의 진실은 아직 1도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피해가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월 9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부는 국민의 뜻에 맞춰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4월 17일 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직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몰라도. 예. 그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로 보강 수사해서 영장 재청구하고 하자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도 특히 젊은 검사들 중심으로서 꽤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뭐 일부 검사들은 이제 그런 의견 표명을 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것조차 사실은 다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그냥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로 봐서 그러니까 뭐 이 검찰 수뇌부의 의지는 굉장히 분명해 보인다. 예. 이 틈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끼워 넣기로 해서 싹 넘어가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액수도 일부러 조금 늘렸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뇌물 액수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그렇죠. 뇌물 액수를 확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소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를 딱 갖게 되잖아요. 거기에 담긴 꼼수도 좀 있으면 이제 손소 변호사님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넘어가기 전에 일단 우병우 꼭지 따고 넘어가야죠. 예? 네. 그냥 못 가잖아요, 우리가. 네네. 자, 그럼 여기서 기소를 했어요. 네. 앞으로 방식이 예를 들어서 이 기소한 것 중에 세월호 수사에 대해서 외압 가한 거 분명한 거 아닙니까? 특검도 분명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거 뺐어요. 네. 그냥 개인 비리 정강. 그렇죠? 처갓집 정강 문제 뺐어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는데 혐의가 없습니다라고 해갖고 불기소 처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되지도 않잖아요? 추가 조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죠. 향후에 5월 9일 이후에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가 네. 그 정부 하에서의 검찰이 이 부분을 재수사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맞을지. 특검법 통과시키려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검법은 법률입니다. 예. 법률안을 이제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통과시키려면은 국회에서 하는 거죠. 정부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도 국회 선진화법이 있고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있을 때 예. 그때 그 탄핵안도 이제 통과됐습니다만 그때랑 또 지금 상황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특검법이 통과될지는 굉장히 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검법에 의한 것보다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되 새 정권에서 이제 그 새로이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 아닌 검사들. 면모를 일신한 검찰이 아하. 새롭게 수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거에 예. 이제 뭐 고소 고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일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고소 내지 고발 당한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할 텐데, 예. 제가 볼 때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이야기를 이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논란이 있는 그런 의혹이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뭐 고소하겠다라고는 하고서는 고소를 못하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우병우 건은 오히려 더 꼬이는 상황으로 간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번에 기소를 하지 않고 좀 더 추가 보강 수사를 하고 대선 2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 조금 더 수사를 해갖고 이후에 하는 것이 옳겠다 하게 되면 이게 무슨 그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둘러 한 듯한 느낌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럴 생각이었으면 예. 지난번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아하. 그때 이른바 그 마사지를 안 했겠죠.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약간 그 그 마사지 마사지를 한 거로 했다라는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나온 언론을 거예요? 통해서?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네, 이렇게밖에 말씀 아이고, 못 드리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좀 현실을 하세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 그래서 못하겠는데요. 단정적으로 얘기 좀 하세요. 네. 어찌됐건.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보자면, 예. 오늘도 사실은 도둑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조금 전에 이제 이 수사 결과 발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하는 자료를 언론 기자들에게 배포한 건 맞으나, 예. 공식 그 수사 결과 발표, 그 회견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답을 하고 기자들하고 이런 걸 해야 그렇네. 되는데, 거북한 질문이 나올 게 뻔하니까 그걸 생략해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는 수사 결과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겠느냐 하는 거죠. 본인들은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오늘 대선 선거운동 공식 시작했으니 영향 괜히 주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엉뚱한 이런 걸로 이제 화제가 되는 것보다는 뭐 예.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뭐 나름의 어떤 명분을 이제 고려는 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 사건을 그렇지 예.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수사 대한 결과 발표도 없이. 예, 그런 거를 뭐 문답도 없이 예. 이거 뭐 그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식으로 일사천리로 그냥 후싹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약간 좀 의구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예. 그리고 최근에 검찰 쪽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조금 전에 보강 수사 말씀하셨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꼭 뭐 이게 대선 이 반성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 우병우 수석이 정말 막말로 김수남 총장한테 전화해서 형님, 내 국정농단 했는데 형님은 안 하셨죠? 혼자 죽을 수 없죠. 뭐 이런 이야기. 아니 그런 얘기는 안 말씀하신 하죠. 겁니까? 네. 왜냐하면 녹음될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리고 이영렬 중앙지검장한테 저 본부장한테서 본부장님 저 국정농단 했습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 안 하셨죠? 절대 안 하셨죠? 제가 절대 안 했다고 증언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할까요? 근데 일단 발부 여부는 법원에서 예.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넘길 수 있는 아주 네. 좋은 카드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근데 차 이제 빼고 차 네. 뛰고 포 뛰고. 일각에서 뭐 이런 의혹도 있는 거죠. 뭐 의혹 수준입니다만,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했지만 실제로 발부되지 않을 정도로 한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의혹은 있습니다. 기사도 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때보다 더 혐의 사실을 줄였다. 예. 이게 말이 되느냐? 또 보강해서 더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당연한 수사인데 오히려 특검에서 그 전에 했던 것보다 좀 더 이제 구속 사유를 줄였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예. 이게 봐주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그래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검찰을 이미 지금 떠난 몸이지만 이제 그 또 선후배 사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그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서로 간의 교섭, 서로 간의 뭐 연락 또는 서로 간의 일종의 거래라고 한다면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손수호 변호사님이 이 자리에서 네, 검찰과 검찰 수뇌부와 우병우 전 수석은 네, 반드시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거래를 한 것이 분명하다. 딜이 있었다. 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죠. 네. 우병우나 네, 김수남, 이영렬 누가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유포에 의한 못하죠. 못하죠. 그럼 못하죠. 하세요 그렇게. 네.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의원님 하십시오. 전문가가 해야지. 아니, 왜냐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예. 명예훼손으로 고소 내지 고발을 당하면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걸 입증이라기보다는 예. 수사기관에서 이게 정말 그 진실된 이야기를 한 명예훼손인지 예. 아니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명예훼손인지까지도 가려내야만 어떤 범죄인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당사자들 불러야죠. 일단 고소인 고발인부터 먼저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김순환 검찰총장 임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물론 정권이 바뀌면은 이제 용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그 구속했잖아요.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도록 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까요. 예. 그 당시만 해도 구속된 후에 그동안의 전례를 볼 때 자신의 임명자를 구속시키게 만들었으니까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옷을 벗는 게 맞죠.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굳이 임기를 지켰다라고 한 것이 우병우 전 수석 사건을
끝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일으켰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정황이 일부 있고요.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 조직을 지키는 게 더 우선이라고 판단한다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총장 임기는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특검법으로 가야 된다. 근데 특검법은 말 그대로 지금 두 가지죠. 특검법이. 첫 예. 번째가 이번 최순실 특검법처럼 개별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예. 아니면 지금 이제 상설 특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설 특검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상설 특검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국회에서 이제 그 의결하면은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특별보고사가 수사하고 또는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인정하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라고 해도 가능하거든요. 야, 그럼 뭐 길은 다양하네요. 네, 그래서 차고도 넘쳤네요. 만약에 새 정권이 들어서고 예. 누가 당선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예. 거기서 임명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도 가능하죠. 예. 저는 특검 말고는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상설 특검, 이 특검은 이 두 가지 종류가 네. 있다고 가정하고.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재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검찰 수뇌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농단에 개입된 부분을 밝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 그러니까 뭐 1000회 넘게 통화한 국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지금 뭐 김수남 총장을 비롯해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다 통화한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네. 특검에서 밝혀낸. 근데 그거 조사 안 했잖아요. 그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결과가 나와야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저는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러니까 새로 뭐 법무장관이 뭐 임명이 되고 새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검찰의 모든 우병우 라인을 정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상당수 우병우 라인이 그 존속하는 상태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맡겨도 역시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 조직이 살아나야 된라고. 검찰이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늘 오후 재판에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게다가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냈다가 돌려받은 출연금 70억 원에 대해서도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총액은 기존 298억 원에서 최소 368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가 오늘 박 전 대통령 기소로 사실상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다음 달부터 시작될 재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법적 공방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4월 17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도 그 정점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기소와 함께 거의 반년 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호영 한겨레 20일 기자는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손수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종훈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을 지나면 입이 이만해 자꾸 나타나세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갖고. 그런가요? 왜 이렇게 하고. 기회를 많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안 줘도 막 얘기하세요. 하 기자님. 예. 오늘 다 기소했어요? 예. 오늘 4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고 기각됐기 때문에 예. 그거 좀 놔둬라 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도 있었는데 결국 기소를 했네요. 뭐 대선 정국과 관련된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이슈를 검찰이 계속 쥐고 있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손 변호사님,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요. 네. 저희가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라고 했던 거를 너무 좀, 순진하고, 안이하게 봤던 거 아닌가 하는,